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대목을 봐야 할 군산 전통시장 수산물 상인들이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수산물센터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손님 발길에도 끊겼습니다. 군산시가 전통시장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신청하겠다고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익산 입점을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왕국 물류단지 입점을 추진했다가 무산되면서 다른 시군이 유치전에 나서기도 했지만 익산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이면 부지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천장 누수가 발생한 자이 아파트에 대해 전문기관 두 곳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구조적 결함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압축 강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해 건조 수축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시멘트가 계속 사용되면 누수 현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 의료원이 코로나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2%에 불과하고 하루 평균 외래 환자 수도 529명이나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라북도 현안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경색 국면에 빠지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복구와 내년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율투표로 이탈표가 발생한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기로 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내년 총선의 공천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출마 예정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열린 하이퍼튜브 예타 최종 점검 회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는 이 사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예타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예타 통과 여부는 다음 달 말이나 11월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에 진행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올해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도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에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 책임이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더 크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이 모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3주차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전주보다 평균 0.03%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부터 하락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보합세를 보였던 도내 아파트 전세 가격도 0.03%가 올랐습니다. 코스트코가 익산 입점을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왕국 물류단지 입점을 추진했다가 무산되면서 다른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이면 확정 부지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점할 부지가 결정됐고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나올 예정이어서 최종 확정 부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입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해야 현재 그 대규모 점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때 코스트코는 왕국 물류단지 입점이 추진됐다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완주군 등 다른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이산시의 설득 작업 끝에 코스트코 이산 입점은 관련 절차를 밟는 등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또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협의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차질 없이 마친다면 오는 2025년 초에는 코스트코 이산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그 개관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정 전에는 아마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공 입점이 무산되면서 물 건너간 것은 아닌지 회의론이 많았던 코스트코 유치. 익산의 최종 입점 부지를 놓고 관련 절차가 착수되면서 입점이 가시권에 들어갔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이 22만 원대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가 26만 2,415원인 반면 전통시장은 22만 2,735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금치와 수입 고사리, 배추 등 13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지만 햅쌀과 사과, 참조기, 동태포 등 19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푸드테크 기술 선도로 식품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푸드테크 기술 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기원 푸드테크 협회장은 글로벌 시대의 푸드테크 사업 선도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고, 강지훈 팀장은 클라우드와 AI 등을 활용한 푸드팩토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또 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운항만 학술단체협회와 한국해운물류학회가 2023 군산항 군산 새만금 신항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해운항방물류 관련 9개 학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항과 신항 원포인트 전략과 군산 새만금 신항 탄소 중립 항만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새만금 신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대해 군산항과 신항의 행정체계 단일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이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익산 자이아파트 누수 현상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외부 전문기관 2곳에서는 구조적결함은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38층 높이로 지어지는 관계로 압축 강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해 건조 수축 균열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시멘트가 계속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뒤따릅니다. 익산시는 신규 아파트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정기화하고 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누수 현상이 발생한 한계동에 한해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진 익산 마동 자이아파트.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JNK 안전진단연구원이 구조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8층 높이로 지어지면서 압축 강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했고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건조 수축 균열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에폭시 시공 등의 보수 작업을 거치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금은 400짜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축 균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양생을 할 때 지금 공구를 치면은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생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축 균열이 생긴 거고, 다행히 거기에 철근이나 압축 강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구조적으로는 지금 안전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 같은 안전점검 결과와 보수 방법 등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압축 강도가 높은 시멘트를 쓰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률이 38%인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건축 과정에서 외부 기온과 습도 등에 따라 또다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신규 아파트 안전성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사 현장 방문의 날을 분기별 한 차례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관리단지로 지정해 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심정은 제가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 저희들이 배전에 노력을 해서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감독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짚어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외부기관 안전점검. 하지만 신규 아파트를 둘러싼 안전성 우려가 여전히 높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오토바이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무인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 동초등학교 사거리와 군산 수송 사거리에 오토바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촬영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성능 검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난폭 운전 등을 하는 오토바이에 후면 번호판이 촬영됩니다. 군산시 병의원과 약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진료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영될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 병의원 66곳, 약국 74곳, 한의원 13곳, 치과 8곳 등을 지정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 일자별 진료 가능 병원은 응급의료포털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구급 상황관리센터, 시도콜센터, 군산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는 연휴 기간에 도로와 교통, 수도 등 8개 분야 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편성합니다. 종합상황실은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도로 보수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민원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민원은 일반 전화는 120, 휴대폰은 063-120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의료원이 코로나19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32%에 불과하고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529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은 3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군산의료원. 지난 2020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병상 가동률이 급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군산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2019년 86.64%에서 2023년 상반기 32.2%로 54.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의료원의 388개 병상 중 절반도 안 되는 125개의 병상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의료원 일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2019년 1,607명이었지만 2023년 상반기 1,078명으로 529명이 줄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진료를 받으시다 보니까 저희 병원으로 다시 옮겨오는 회복 속도가 더딘 거죠. 환자 수에 따라 의료 인력도 감소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정원 46명 중 33명, 간호사는 정원 282명 중 261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3명과 21명이 정원보다 부족합니다. 의료원 관계자는 환자가 많아지면 단계적으로 뽑아놓은 간호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군산의료원의 경영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는 17,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8.6%나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1,000여 명으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도내 사망자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으로 이와 관련된 사망자는 지난 2021년 102명에서 지난해에는 1,500여 명으로 14배가 늘었습니다.
도내에서 연간 4,000명이 넘는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피해자는 2832명으로 연평균 4,16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자는 341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551명의 근로자가 다쳤고 24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새벽 2시쯤 계사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연인 사이인 60대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못 번다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여성이 의식을 잃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전북 음식문화대전이 22일부터 23일까지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향토 웰빙 음식 조리경연대회, 전시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음식과 조리기구 등이 선보입니다. 특히 조리경연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대표로 향토 음식과 창작 음식 2개 부문에 70여 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전시체험관에서는 14개 시군 대표 향토 음식과 조리경연대회 수상작 등이 전시됩니다. 또한 도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가 김치 5kg 156상자를 익산시에 기탁하는 김치 나눔 행사도 열립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용부가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장은 지난 13일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 도중 A 직원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도내 농작물 피해액은 53억 원입니다. 피해는 채소와 과수, 벼 등 노지작물에 집중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보상금 현실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안 위도항 해상에서 소형어선이 좌초됐습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22일 새벽 4시 50분쯤 부안군 위도항 인근 바다에서 3톤급 소형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의 안전을 확인한 뒤 물때에 맞춰 격포항으로 배를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통시장 수산물 상가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 수산물 센터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전통시장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신청하겠다고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군산 공설시장. 수산물 코너는 떠들썩한 흥정소리 대신 적막함이 흐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없진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여기 다 줄 섰어요. 그리고 하루에 손님 기다리고 10명도 못 만나고 이때 이 대목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평소도 이 정도는 팔아요. 근데 명절을 하고 좀 봤으면 하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바로 옆 신영시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장 골목은 아예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매출은 작년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생선이 팔리지 않다 보니 진열도 접은 한 상가는 이런 추석 대목은 처음 본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야, 25년에 처음 꼴봐 이런 꼴은. 진짜 달라지긴 한다니 이렇게 달라지긴 난 처음 본다니까. 지금 서러워서 오시는 거예요? 그 서럽지 그럼. 이걸 해도 이건 아니고 서럽고 시장 시속 다 죽이는 거잖아. 이런 현상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의 쏠림 때문입니다. 수산물센터에서 구입한 소비자에게만 최고 2만 원의 상품권을 돌려주다 보니 최근 20여일 동안 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상품권 환급이 전통시장을 제외해 시장 상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는 시장은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군산 시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나 그걸 말하고 싶어 진짜. 정부에서 죽이고 시에서 죽이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상품권 환급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해수부가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전통시장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급 조건이 수산물 판매 점포가 20곳 이상으로 돼 있어 군산 전통시장은 점포 수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공설과 신영, 역전시장을 묶어 신청하겠다며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추석 대목을 놓치고 상가들의 피해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추석 연휴에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10월에는 축제가 이어집니다. 시는 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미술관, 금강미래체험관 등을 추석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제11회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4일 동안 시간여행 마을 거리 곳곳에서 근대 먹방 300과 스트릿 마당, 군산 대항독립 만세 등 48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7일과 8일에는 군산 짬뽕 특화거리에서 군산 짬뽕 페스티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지난 21일과 22일에 즐기소, 즐겁고 기쁘고 소중한 1박 2일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립생태원 견학 외부 활동과 텐트 사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OCI 주식회사 군산공장에서 22일 사랑의 떡 기탁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층 80세대의 모둠떡을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